통해 알 수 있다시피 사실상 조금씩 바뀌는 거지만 본문에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벗어나게 서술형이든 뭐든 하시지 않는다. 이 줄은 어떤 내용입니까? How many senses are there? 감각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통적인 아리스토 텔레스식 그 감각의 분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죠, 오감이죠. 그냥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렇게 났죠.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래 전에 얘기를 한 거죠. 약 2370년 전에 했다는 거죠. 그러나 새로운 형식을 이제 피오나라는 한 과학자가 그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어떤 문제 제기를 한 겁니까? 동물들의 감각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뭐로 분류할 수 없다? 오감으로만 이 categorize를 할 수 없다. 이 말이겠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에서만 해도 아리스토텔레스 놓친 게 있지. 어떤 거야? 그렇죠. 뭐 우리만의 몸에 인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균형 감각 같은 경우는 어때? 발도 터치도 있고 뭐야? 비전도 있잖아. 그래서 인간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두 개 이상의 뭐가 감각이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복합 감각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려면 단순히 하나 갖고 할 수 있는 거 뭔가 서로 연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시각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촉각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물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의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그 척추 동물 같은 게 어떻게? 척추 동물은 먹이의 체온을 그렇죠. 먹이의 아니요. 그 냄새 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럼 뱀은 그 먹이의 체온을 이렇게 느낀다고 했죠. 척추 동물은 어떻게? 냄새를 감지하는 것이 어떻게 좀 다르다. 그 다음에 뱀의 경우는 어떻게? 일부 뱀은 먹잇감의 온도를 어떻게 탐지한다. 이거 갖고는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온도를 탐지하는 것이 감각이라는 거야. 알겠나? 뭐 후각, 촉각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그다음 진동도 느끼잖아, 걔네들은. 그 진동 때문에 뱀은 많이 이렇게 그 주변 환경에 반응을 잘하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게 주지. 가장 큰 주 센텐스가 많이 이거지, 맞죠? 이게 어떤 뜻입니까? 감각들은 그 특수하게 정해진 종류로 분류될 수가 없다. 그렇죠. 감각은 어떤 특정한 종류, 흔히 말하는 오감 종류로 딱 한정해서 리미티드죠. 뭐 할 수 없다?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가장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동물들 그래서 그를 비유한 게 어떻게? 요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게 비유죠. 어떤 비유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이 분류, 그를 이제 흔히 말하는 버킷, 그 양동이 분류는 안 된다. 그 감각을 이렇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29번 갑시다. 법을 제외하고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너무 오버스테이트만 과도하게 많은 경향이 있다. 부풀려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대? 보면 그러니까 인간은 의미 있는 일, 즉 어떤 일, 의미 있는 일, 즉 어떤 거야? 인간의
어떤 성취감을 주는 성취감이라든지 권한 이게 empowerment, authority랬잖아. 성취감과 권한을 그런 감각을 제공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안 되는 것은 과장해서 말한다는 것은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Those who have find a deeper meaning in their career.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일에 정말로 심한 의미를 발견했던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들의 날, 어떤 날을 그들이 뭐 하는 매일매일의 하루하루를 좀 더 에너지가 넘치고 만족하다라고 느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냐 르본 머스키라는 사람이 심리학 교수인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실험을 했지. 수많은 그 직장 내에서의 현장 그 연구를 했죠. 근데 뭘 보여줘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을 성취하는 감각을 느낄 때, 사람들이 어떤 그 직업에 대해 성취감을 느낄 때 어떻대요? 더 높은 양질의 어떤 일과 그리고 더 나은 그 결과를 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떻게 수입도 많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뭐 문법 문제긴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자신이 하는 일에 뭐가 있을 때 성취감과 만족감이 있어야 어떻게 하는 일에 하는 그 일에서 뭐 하는데요? 그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뭐야? 결과도 좋다. 저 이런 말을 지금 간단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those most satisfied with their work. 그들의 일에 가장 만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전체적으로 삶에서 가장 행복한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일에 가장 만족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삶에 대한 전반적인 행복감이 더 많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Happy at Work이라는 그 글을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이 연구원 제시카 프라이스 존스라는 사람들은 3만 명의 그 직원들 근로자들을 뭐 79개국에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뭐를 발견했어? took a great satisfaction for their work. 아주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엄청난 만족감을 느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were 150% more likely to have the happier of life.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3더 행복하다. 결국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라? work에 대한 만족감과 삶의 만족감 또는 행복감은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다. 그렇죠? 이거를 co-relationship이라고 그러죠. 상관관계가 유의미하다.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문법 답이 몇 번이었냐? 그 문장 동사 얘기하는 거니? 동명사. 그렇죠? 이거 현재 분사네요. 현재 분사의 병렬 구조군요. 오케이. 맞죠? Find their work much more energizing, satisfying, and 있어봐. Those who have a deeper meaning in their life find blah blah blah, and then 이거네. find와 동사의 병렬 구조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30분입니다. 갑시다. 30분이 문법적으로 좀 우리가 좀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게 있죠. 여기 지금 at which 있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해? 여기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잖아. 왜 at이 왜 나온대? 우리가 한 사람이 이동해. 어떻게 이동해?
at the rate of speed 이렇게 한 거야. 원래 문장이. 원래는 뭐였다? 이거였어요. 원래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속도로 이동하는 중이다. 이 말이야. 이거를 가지고 지금 관계대명사를 만드니까 이렇게 바뀐 거야. 알겠지? 원래는 어떻게 해? 얘가 선행사가 돼버리잖아. 그치? 선행사 돼버리니까 어떻게 나가잖아. 그치? 네. 그럼 뒤에 뭐 남아? When it's traveling, 얘만 남지. 얘 왜? 관계되면서 위치가 가니까. 기억하니?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랬니? 그때도 s를 어디? 여기 갖다 놓지 말고 앞으로 갖다 놓고 이러다 보니 어때? 이 모양이 된 거다. 결론적으로 이래 된 거예요. 알겠죠? 이게 문법적으로는 그나마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at which 다음에 이와 같이 어떻게 해? 완성절. 예, 이 traveling은 완전 자동사거든. 주어가 돼버린 거지. 한마디로 한 사람이 이동하는 속도는 그렇죠? 엄청나게 뭘 결정해? 환경을 처리하는데 엄청난 그 영향을 준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키 문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동하는 속도가 그 사람이 주변 환경의 디테일, 즉 상세한 내용, 그렇죠? 파악하는 능력치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 그 얘기를 좀 끝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진화론적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어떻게 해? 적응하죠. 어디? 이동하는 속도에. 그렇죠? 적응을 한다는 거야. 이게나. 근데 어떻게 목표 단지 이유가 뭐야? Under their own power and working인가? 이게 전제 조건이야. 뭘 타지 않아? 어? 그렇죠. 이동 수단이 없는 거야. 돼. 조건은 어디 하에 자신의 힘만 가지고 걷는 동안 또 걸어야 돼. 또 뛰는 건 또 안 된대요. 알겠나? 조건이 걸으면서 자신의 힘으로만 걸으면서 그때는 적응을 한다는 거야. 그치? 네.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우리 어떤 능력,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러한 내용을 구분하는 식별하는 능력은 그러므로 이상적으로 예, 어느 정도 5마일 정도에 맞춰지는 거야. 시속 5마일. 대략 시속 5마일 정도의 어떻게 맞춰진 디테일 파악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이제부터 빨라지는 거야. 네. 무슨 말 알겠죠? 좀 빨라지면 어떡해? 뭐 거리에 있는 정말 그 오토바이 타는 이거 모를 있는 자동차 타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빠른 뭐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타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제한된 능력이지. 알겠나? 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지. 이보다 5마일 시속 5마일 더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죠. 더 상세한 내용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한된 능력이죠. 그렇죠. 저 빨라지면.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뭐야? 그 오토바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충분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게 다 정답이었죠, 그렇죠? 조깅하는 사람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뭐 이쯤에 중간쯤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딱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33번은 어떤 내용이에요? 가장 놀라운 수면에 대한 가장 놀라운 게 그렇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여기서?
그래서 perceptual disengagement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인지적 이탈. 이게 중요한 단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려면 자극을 영어로 스티뮬라. 그 스티뮬라는 하나고 스티뮬리가 자극들이야. 자극이 와도 어떻게? 그렇죠. 엘러트 뭐야? 엘러트가 뭡니까? 깬. 그렇죠? 이 엘러트 상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누군가가 이제 자는 동물이나 인간의 눈꺼풀을 뒤집어도 빛이 들어와도 계속 잠을 유지하고자 하는 몸의 신체의 특성 때문에 어떻게 뭐 하지 않는다? 깨지 않는다.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한 perceptual disengagement의 주 내용이죠. 맞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자극은 register 뭐라고 그러지 그때? 자극이 등록됐다가 아니고 자극이 등록됐다가 수신됐다 이 말이죠. 하지만 뭐 되잖아? 정상적으로 처리되잖아. 그때 그 자극이 실패 누구를 깨는 걸 실패하는 거죠. 결국 이걸 뭐 합니까? 인간이 뭐 하고 싶어하는 생존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자극이 접수, 수신, 등록되어도 인간을 깨우는데 실패한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해? 수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누가? perceptual. 그래서 인지적 이탈이 수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인지적 이탈 없이는 어떻게 잘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수면에 대한 그 정의를 하면서 인지적 이탈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 인지적 이탈 없이는 수면을 영유할 수가 없죠. 조금만 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깨버리면 수면이 깨지니까 인지적 이탈을 반드시 수면을 정의하는데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오케이? 우리가 마음의 두 종류, 의식적 그리고 잠재 의식적. 그럼 우리가 의식적 마음이란 것은 약간 인지, 뇌, 의식 등이 관여를 하는 거고, 잠재 의식은 약간 무의식적이나 본능 등이 관여를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잘 봅시다. 인간의 마음은 두 번에 나눠.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잠재의식부터 얘기해. 너무나도 빨라. 어떻게? 행동하기에. 그래서 뭐 하지 않는 거야? 감정을 처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오히려 기억과 함께 기억을 처리하는데 어떤 기억? 삶에서 여러분 하는 반응들에 대한 기억을 하는 거죠. 그 너의 기억과 너의 인지들. 그러나 의식적 마음은요. 너는 더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잠재의식은 통제가 어렵다라는 말이고 의식적 마음은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 잠재의식은 지금 뭐를 다룬다고 얘기 나왔어? 반응. 감정을 다루지 않지. 네. 근데 뭘 다루는데? 기억이랑 어? 그러니까 반응. 반응은 빠른 반응이죠. 근데 뭐 한대요? 응? 기억 및 인식을 다루는 거죠. 기억을 다룬다. 근데 의식적 마음을 뭐래요? 너는 생각한다. 뭐 할 거를 고를 거를 생각을 할까? 내지는 어떻게? 아니면 그 감정을 거기 더 할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의식적 마음의 부분이지. 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생각을 계속 할지 아니면 그 생각에다가 감정을 더할지. 네? 근데 그게 항상 우리한테 낙담시키는 부분이죠. 왜?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은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잖아. 네. 그러면 그때 이것은 편견과 그 밖에 여러 억지 않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자리 잡게 만든다는 거죠. 뭐가? 의식적 마음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을 계속 할지 아니면 그 생각에다 감정을 더할지.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에다 감정을 더해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북받쳐 가지고 결정을 그렇죠. 결정은 반복해서 이렇게 내리게 된다. 잘못된 결정을 반복해서 내리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의식적 마음에는 뭐가 있다? 감정을 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결정을 할 때가 있다. 그게 다 의식적 마음 때문에 생긴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미가 무서운 것도 의식적 마음에 거는 거죠. 그렇죠? 거미를 무서워하는 거, 또는 뭘 무서워하는 거. 이게 나오잖아. 어둠을 무서워하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7번 보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뭐 때문에 흐려질 때, 감정 때문에 흐려질 때 이것은 어떻게 편견을 관여시키죠. 그럼 모든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도 이제 관여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가 그걸 어떻게 hold you back, 네가 막고 있는 거야.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뭐 스파이더가 무섭냐, 어둠이 무섭냐, 그렇죠? 이러한 두려움 전부가 어떻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의식적인 거. 그래서 이러한 감정적 부정성은 의식적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주로 지금 의식적 마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이런 두려움, 거미에 대한 두려움,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그들은 오직 어떻게? 진짜 두려움이 되지. 뭐 할 때? 무의식의 생각이 그거를 기억하고 반응하는 거죠. 그 만일 얘를 아까 무의식이 뭐라고 그랬어? 감정을 배제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위와 같은 안 좋은 경험을 무의식이 어떻게? 무의식적 또는 잠재의식적 마음이 뭐 하는 거야? 저장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거지. 그렇지? 알겠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잠재의식만이 여러분의 반응을 기록을 하고 그거를 실제 나중에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마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다. 의식적 마음은 어떻게? 잠재의식부터 완전 말하긴 하는데 통제가 어렵다. 감정을 다루지 않고 빠르게 반응하고 기억을 다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 마음 같은 거 완전 그 반대다. 통제가 가능하고 감정을 다할 수 있고 실망스러운 결정을 할 때 특히 의식적 마음이 관여를 하는데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들을 의식에서 이러한 의식적 마음에서 빌었으면 되지. 그래서 안전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무의식적 마음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저장을 해버려. 그치?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벌레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서워. 뭐 없이도 아예 그냥 감정이 빠른 반응으로 그냥
감정을 그냥 없이도 물론 그런 감정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공포스러운 감정을 느끼게끔 하는 건 잠재의식에 지금 들어와 있는 무의식에 들어와 있는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라는 거지. 근데 그 기억을 실제로 유발한 건 뭐야? 기억을 가지도록 유발하는 거는 의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으로 좀 무섭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감정이 그 들어가잖아. 이 둘을 가지고 어디다 들어가는 거야? 예, 이게 잠재의식, 무의식식에 그걸 저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걸 그 거미를 보면 어떤 반응이 나? 갑작스레 반응이 굉장히 빨리 오지. 네. 예, 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다가 의식이 그러니까 처리는 입력은 누가 시켰어? 의식자만 입력을 시켰잖아. 그 머리로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저장 어디 돼? 잠재의식에 저장이 된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극이 왔어. 그걸 이제 판단하겠지. 누가 판단해? 의식이 판단하겠지. 거기다 어떻게 감정을 이입을 하겠지. 누가 해? 의식이 이입을 하겠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저장을 하겠지. 어디다가?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에. 그렇지? 나중에 그 자극이 보여. 어떻게? 빠른 반응을 하겠지. 그렇지? 그 누가 해? 빠른 반응은? 네, 잠재의식이. 알겠니? 이게 순서가 된다.